안녕하세요. 오늘도 메서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메서드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호출할 때 인수로 전달을 해서 매개 변수로 받는 방법, 그리고 메서드에서 리턴하는 방법까지 메서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요. 사실 그렇게 기본 개념만 딱 배운다고 해서 메서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메서드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메서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로 객체지향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를 배울 때 많은 학생분들이 클래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메서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스를 배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만큼 메서드는 그냥 어떤 언어를 배우시던 뭐 C를 배우시던 C샵을 배우시던 뭐 자바를 배우시던 파이썬을 배우시던 메서드는 기본입니다. 메서드가 잘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 반은 끝났다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서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메서드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서드 부분을 좀 많은 예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페에도 보면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제들을 보고 활용을 해보시고 답을 보고 단순히 베끼시지 마시고요. 이러이러한 메서드를 만들어 볼까? 오케이, 해보자. 이렇게 풀어보고 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그램은 사실 정답이랄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풀이를 해드린 제가 그냥 풀이가 있어요. 그런 풀이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네. 오케이. 이런 방법도 좋고 내 방법도 좋아. 이런 식으로 코드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시간도 분명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메서드들을 그냥 기본 개념 배웠죠?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뭐 활용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예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 보시면 두 수를 입력을 받았거든요. 이 두 수를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입력받은 두 수에서 큰 수를 구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라지라는 애다할까요? 라지 넘버라고 하나를 메서드를 만들 건데요. N1과 N2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넘버라는 애는 어떤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요. 이 메서드는 두 수 중에요. 큰 수를 구해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큰 수가 리턴이 되면 그 수를 인트형의 변수를 선언해서 이렇게 전달받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라지 넘버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넘버라는 메서드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이랑 같은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때는요. 아직 의미는 모르지만 퍼블릭 스타틱은 붙이고 가주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모른다고 해서 메서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은 메서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 compare numbers라는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일단은 모르셔도 되고요. 메서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만 메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그냥 써주시고 일단은 그냥 써주시고 뒷부분에 클래스 갔을 때 정확하게 배우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보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출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 메서드는 뭐라 그랬죠? 함수라 그랬죠. 그럼 함수는 인풋이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랬어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요. 처음에 쓰는 얘가 뭐를 말한다고요? 여기 있는 아웃풋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력은 큰 수를 리턴을 한다 그랬죠.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은 건 두 수 중 큰 수를 리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두 수 중 큰 수는 정수죠. 왜냐하면 정수값 중에 큰 수를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리턴되는 타입은 뭐가 돼요? in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건 출력되는 이 값의 자료형이 뭐가 된다? int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nt라는 건 여기서 쓰는 int라는 건 출력되는 자료형, 출력되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입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출력되는 이 데이터의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int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에 메서드 이름은 large number라고 했죠. 그럼 large number라고 써주시고요. 일단 입력, 요 소괄호 안에는 입력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두 수 중에 큰 수를 구하려고 하면 입력은 몇 개를 받아야 돼요? 바로 입력은 2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우리가 큰 수를 리턴을 할 건데, 입력되는 값은 2개의 값이 들어와야 되죠. 이때 2개의 값을 받을 변수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변수를 제가 x, 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입력을 이 뜻은 뭐가 되냐면, 출력은 int 값으로 출력을 하고 여기로 출력을 하고, 입력은 몇 개를 받겠다? x, y 2개를 받겠다 라고 하면 x, y로 이렇게 2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로 점프가 되죠. n1의 값은 누가 받게 되고 x가 받게 되고, n2의 값은 누가 받게 된다? y가 받게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수 중에 큰 수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어떤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두 수 중 큰 수 구하는 일을 여기서 함수 내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큰 수 구할 때 if n1이 n2보다 크다면 이때는 큰 수가 누구라는 거죠? n1이 아니죠. n1을 누가 받았죠? x가 받았으니까 x가 누구보다 크다면, y보다 크다면 이때 큰 수는 x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때 큰 수는 누가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x가 크다면 x를 리턴을 하고, y가 크다면 y가 리턴한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고,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고, 이렇게 호출된 메서드가 x나 y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리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리턴되는 값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x나 y 중에 조건에 따라서 리턴이 되면 이 리턴되는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간다? 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호출하는 점프 부분이 1번, x나 y 중에 한 개의 값을 골라서 리턴하는 부분이 2번, 이 리턴된 값을 대입하는 부분이 3번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지 넘버가 두 수 중에 큰 수를 구해줬죠. 그러면 한번 정말로 구해졌는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에서 두 수 중 큰 수는 누가 알고 있죠? 라지가 알고 있죠? 그럼 라지 입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라지는 얘를 말하게 되는 거죠.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수 입력을 받아서 이 두 수 중 큰 수는 5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직접 호출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코드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작은 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를 구해주는 함수는 small 넘버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n1과 n2를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몰 넘버라는 애는 어떤 메서드냐면요. 두 수 중에 작은 수를 구해 리턴하는, 즉 얘의 부동어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메서드를 똑같이 하나 더 정의해 주시는데요. 이때 메서드 이름은 뭐가 된다? 스몰 넘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몰 넘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스몰 넘버가 됐을 때 x가 y보다 작다면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y를 리턴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코드를 봤을 때요.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좀 나눠봤고요. 종종종.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라지 넘버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프가 어디로 되는 거냐면 라지 넘버로 점프가 되는 거죠. 점프하겠습니다. 점프합니다. 그러면 x나 y 중에 큰 값을 구해서 리턴되면 이 리턴되는 값이 라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넘버를 호출을 하게 되면 스몰 넘버가 여기로 호출이 되는 거죠. 점프하게 되죠. x나 y 중에 작은 값이 어디로 리턴이 돼요? 여기로 리턴이 돼서 막바로 출력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돌려보면 두 수 중에 큰 수는 뭐뭐이며 작은 수는 뭐뭐입니다. 라고 출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출돼서 리턴된 값을 바로 변수에 담아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쨌든 돌아오는 값은 어디로? 호출한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보면 우리가 얘가 지금 어떻게 리턴을 한 거냐면요. 조건에 따라 리턴을 한 거예요. 그쵸? x가 y보다 크다면 x 아니라면 y. 얘도 x가 y보다 크다면 아니라면 y. 이렇게 조건에 따라 리턴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산식을 리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연산식을 리턴을 해볼게요. 리턴을 할 건데 이때 연산은요. 조건 연산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연산자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조건 연산자 어떻게 쓰는 거였죠? 앞에서 배웠던 기억 생각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자, 조건을 쓰시고 물음표 쓰시고 조건에 따라서 참인 결과를 두 번째 쓰시고 콜론을 써야 되죠. 거짓을 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참인 결과는 두 번째, 아닌 결과는 세 번째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연산식을 바로 리턴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조건 연산자의 결과를 바로 리턴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턴해서 x가 y보다 작다면 이때 리턴되는 값은 누가 돼야 돼요? 이때 리턴되는 값은 x. 그렇지 않다면 리턴되는 값은 누가 돼야 되죠? y가 되는 거죠. x나 y 중에 한 개의 값을 리턴을 하겠다. 이렇게 코드를 짜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따라서 x값이 작다면 x 또는 y의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어디로? 호출한 곳으로 여기로 돌아와서 막바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리턴할 때 연산식 자체를 리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두 수 중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수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메서드를 만들 거냐면요. if 여러분들 그냥 좀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고 나서 알았어 오케이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 절대 안 돼. 반드시 뭐 해봐야 돼요? 지금 눈으로만 보고 알았어 오케이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이러고 끝내면 그건 여러분들 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보고 짤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 거예요. 보시고 제가 지금 약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일단 멈춰. 그래서 라지 넘버 했으면 직접 해봐. 본인이 해보시고 스몰 넘버 끝났으면 본인이 해보시고 세임 넘버 해보시면 또 세임 넘버 해보시고 제가 그냥 하는 거 그대로 그냥 눈으로만 따라보고 하시면 결국 느는 건 누구뿐이 없어요? 저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실력 안 늘어요. 봤으면 반드시 코딩 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멈춤하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봐야지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고 그래 어쨌든 재미가 있으려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프로그램은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잔소리 좀 했어요. 자, same number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ame number라는 메서드는요. same number라는 메서드는 두 수가 같다면 true를 리턴을 할 거고요. 리턴을 할 거고 다르다면 뭐를 리턴할 거냐? false를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me number는요. n1과 n2가 같다면 true를 리턴을 할 거죠. 그럼 이때 뭐라고 뽑아줄 거냐면 여기에다 두 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뽑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때는 뭐라고 뽑아줄 거냐면 마음 급한 거 보이시죠? 손이 마음을 안 따라 두 수는 다릅니다.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me number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same number는 두 수가 같다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서드와는 상관없는 public static은 붙이고 가겠습니다. 붙이고 갈 거고요. 우리는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을 할 거야. 그러니까 메서드를 이렇게 함수로 호출했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값이 true 아니면 뭐가
false가 이렇게 리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데 이 타입은 뭐죠? 불리형 타입입니다. 그쵸? 그럼 출력되는 타입은 불리형이니까 이때 출력은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불리형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메서드 이름은 same number죠. 그러면 same number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두수 받을 거죠? x 그리고 y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전달되는 n1, n2가 int형이니까 여기에서 전달되는 값이 int니까 얘도 int로 이렇게 두 개를 받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받아주게 되면 if x가 y랑 같다면 이때는 return true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때는 return false를 해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조건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true 아니면 false가 리턴이 된다면 이 리턴되는 값은 어디로 리턴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 리턴되는 값은,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ame number로 호출하게 되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n1의 값은 x가 받고 n2의 값은 y가 받았죠. true 아니면 false의 값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true가 리턴이 됐다라는 건 두 수는 같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르다면 false가 리턴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false라면 조건문이 거짓이 돼서 다릅니다 라고 나오고요. true가 리턴이 되면 조건문이 참일해서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건에 따라 연산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모두 가능하다 그랬죠. 연산 결과를 리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써주는 게 가능할까요? return에서 연산 결과를 아예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x가 y랑 같다 라고 하는 연산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x가 y랑 같다면 이 연산의 결과는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죠? false가 되는 거죠. 이 연산 결과 자체를 바로 리턴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같다, 다르다, 조건에 따라 아니면 연산 결과를 바로 리턴을 해주게 되면요. 자, 해볼까요?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큰 수 5, 작은 수 4, 그리고 두 수는 다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범위 합계를 구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여기다가 썸으로 받을 건데요. 렌지 썸이라고 해서 n1과 n2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렌지 썸이라는 애는 어떤 일을 하는 메서드냐면요. 얘는, 이 메서드는 범위 합계를 구해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범위 합계를 구해 리턴하는 메서드가 될 건데요. 그러면 이 n1부터 n2까지의 범위 합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1이 3을 받았고요. n2가 7을 받았다라고 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몇인지를 리턴하는, 이 여기 from, 2부터 from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합계를 구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과를 썸에다 집어넣고요. 마지막에 여기에다 범위 합계는 썸입니다. 이렇게 뽑아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렌지 썸 마지막으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렌지 썸을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public static 붙여주시는 거고요. 그쵸? static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고, 자, 그리고 리턴되는 건 범위의 합계를 리턴을 해야 되죠. 그럼 합계는 정수값이니까 int입니다. 합계니까 int를 리턴을 하고요. 메서드 이름은 렌지 썸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서 2부터 어디까지? from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범위 합계를 구할 변수를 제가 토탈이라고 주고요. 합계를 구할 변수는 0이라고 줄 건데요. 자, for i는 어디서부터? 2부터 i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fro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뭐 해줍니까? 뿔뿔합니다. 그러면 2부터 from까지 돌게 되는데요. 그쵸? 그러면 토탈에다가 계속
이 to부터 from까지 도는 애를 뭐 해주시면 돼요? 누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I 값을 내가 3부터 5까지면 3, 4, 5 이렇게 더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뭐 해주면 된다? 리턴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한 값이 리턴해주면 이 더한 값은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랬죠. 볼까요? 렌지썸 호출하게 되면 만약에 2가 3이고 from이 5라면 3부터 5까지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고 덧셈한 결과를 돌려주면 여기로 온다 그랬죠. 이게 어디로? 썸으로 들어가게 돼서요. 범위 합계는 썸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1부터 10까지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수 입력 1, 10 하게 되면요. 두수는 큰 수 1, 다릅니다. 범위 합계는 55입니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메서드를 만드는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메서드는 뭐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메서드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들면 클래스는 들어가는 게 어떻다?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배열하고 메서드랑 같이 엮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